독일의 해안가에 갇히게 된 혹등고래 티미의 이야기 잘 읽어봤어? 40여 일에 걸친 구조 작전 끝에 티미가 넓은 바다로 돌아가게 된 건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도대체 티미는 어쩌다 독일의 얕은 바다로 가게 됐던 걸까? 물의 깊이나 가야 할 방향을 알아채지 못할 만큼 티미의 몸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혹등고래는 어떤 동물인지도 궁금해. 류쌤께 여쭤봐야겠어. 뉴스쿨 TV. 쌤, 혹등고래 티미에 대해 취재를 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렇게 거대한 혹등고래가 어쩌다가 독일의 얕은 바다에 가게 된 걸까요? 티미가 왜 독일 북부의 발트해로 갔는지 설명하려면 혹등고래가 어떤 동물인지부터 알아봐야 해. 혹시 콜리는 혹등고래가 어떤 동물인지 아니? 크기가 엄청 크고요. 노래를 부른다고 들었어요. 잘 알고 있네. 혹등고래는 정말 독특한 동물이야. 일단 크기부터 얘기해 볼까? 다자란 혹등고래는 몸 길이가 14에서 15m, 무게가 최대 40톤까지 나가. 40톤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알아? 40톤이면 엄청 무거운 것 같은데. 상상이 안 돼요. 코끼리 한 마리가 약 5톤이니까 코끼리 8마리를 합친 무게야. 혹등고래는 갓 태어난 새끼도 몸 길이가 4m에 무게가 680kg이나 돼. 새끼도 그렇게 크고 무겁다고요? 우리 반 아이들 다 합친 것보다 무거운 거네요? 하하하. 맞아.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몸을 가진 혹등고래가 주로 뭘 먹는지 알아? 바다에 사는 물고기요? 물고기도 먹는데 주식은 크릴새우야.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갑각류지. 그런데 사냥하는 방법이 정말 기발해. 버블렛 피딩이라고 하는데 여러 마리가 팀을 이뤄서 숨구멍으로 공기방울을 내뿜으면서 물속에서 원을 그리며 헤엄치는 거야. 그러면 공기방울이 그물처럼 벽을 만들어서 크릴새우나 물고기 떼가 그 안에 갇히게 되지. 그때 고래들이 다 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한꺼번에 위로 솟구쳐 올라와서 꿀꺽 하는 거야. 우와, 공기방울로 그물을 만든다고요? 정말 기발한데요. 그렇지. 협동이 필요한 고급 사냥 기술이야. 그리고 혹등고래가 유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브리칭이라고 40톤짜리 몸을 통째로 수면 위로 솟구치는 거야. 가끔 자기 몸 길이만큼 높이 뛰어오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해. 40톤이나 되는 거대한 고래가 점프를 한다고요? 왜요? 과학자들도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몰라. 몸에 붙은 기생충을 털어내려는 걸 수도 있고 다른 고래에게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어. 혹은 그냥 노는 걸 수도 있지. 콜리가 얘기했던 혹등고래의 노래 이야기도 해보자. 혹등고래 중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건 수컷이야. 한 곡이 최대 33분씩 이어지고 그걸 몇 시간 동안 반복하기도 해. 왜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주로 짝을 찾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고 알려져 있어.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혹등고래의 노래가 유행처럼 퍼진다는 거야. 한 무리에서 새로운 노래 패턴이 생기면 그게 먼 바다 건너 다른 무리로 퍼져나가. 마치 히트곡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처럼. 고래들 사이에도 유행가가 있는 거네요. 재미있어요. 그렇지. 마치 작년 유행가에 새 멜로디를 섞은 것처럼 매 시즌 유행하는 노래가 조금씩 바뀌는 거야. 저 방금 엄청 재미있는 상상을 했어요. 고래들이 차트 1위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 더 재미있는 걸. 자, 이제 쿨리가 했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이렇게 드넓은 바다를 누비는 혹등고래가 발트해의 모래밭에 갇힌 이유 말이야. 티미는 원래 북대서양에 살던 고래라고 들었어요. 그래. 혹등고래는 포유류 중에서도 가장 멀리 이동하는 동물 중 하나야. 1년에 최대 16,000km를 이동해. 1년 사이에 지구 반바퀴를 도는 거리만큼 먼 거리를 움직이는 거야. 1년 내내 이동하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 이동해. 여름엔 차가운 바다를 찾아가서 먹이를 실컷 먹고 겨울엔 따뜻한 열대 바다로 가서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낳아. 이 긴 여정을 회유라고 해. 그런데 재미있는 건 북반구에서 태어난 혹등고래는 평생 북반구에서만 살고 남반구에서 태어나면 평생 남반구에서만 살아. 적도를 넘지 않는 거야.
그럼 티미도 회유를 하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꽤 높아. 혹등고래는 소리로 방향을 찾거든. 소리를 내보내고 그게 반사되어 돌아오는 걸 감지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거야. 오, 박쥐도 그렇잖아요. 그래, 맞아. 그런데 요즘 바다는 선박 엔진 소리, 해저 공사 소음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이게 고래의 음향 감각을 방해해서 방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 만약 소음 때문이라면 결국 사람들 때문에 티미가 위험에 빠진 거네요. 그런데 심지어 구조 과정에서도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요. 참 안타깝지? 고래는 소리에 극도로 민감한 동물이라고 했잖아. 문제는 구조 작업을 하려면 굴착기, 준설선 같이 큰 소음을 내는 대형 장비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게다가 티미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 티미 입장에선 사방이 스트레스였을 거야. 그런데도 티미를 구조하는 게 최선이었을까요? 티미에 대해 취재하면서 저도 계속 깔팡질팡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두기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인간의 구조가 오히려 티미를 힘들게 한다고 하니까요. 바로 그 딜레마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야.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 티미를 정말 잘 도와주려면 티미에 대해, 나아가 혹등고래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야. 어떤 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어떻게 이동시켜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지 말이야. 이번에 바지선으로 대형 고래를 이송한 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시도였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잘 연구하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고래를 더 잘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티미 덕분에 다른 고래들은 덜 고통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티미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티미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공기방울 그물로 먹이도 실컷 잡아먹고 유행가도 부르면서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어. 그리고 티미와 다른 고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지? 바다를 좀 더 조용하고 좀 더 깨끗하게 지키는 거요. 꼭 기억할게요. 화면을 열면 새로운 세상이 보여. 어제 본 뉴스도 교실로 들어오네. 궁금증 가득한 눈빛으로 질문해. 함께 걸어가며 지혜를 쌓아볼까. 뉴스와 교과서가 하나로 만나는 곳. 뉴스쿨 TV에서 꿈을 키워가요. 굴리의 호기심 뉴스의 매지혜로 반짝이는 내일 우리 함께 만들어요. 반짝이는 내일 우리 함께 만들어요. 어렵게만 느껴진 세상의 이야기도 친절한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져. 틀린 답은 없어. 질문이 중요해. 함께 나누면 지식은 커지니까. 뉴스쿨 뉴스쿨 오늘도 즐거운 배움이었어. 다음 주에 또 만나. 또 만나. 뉴스쿨 홈페이지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